민재랑 서윤이는 결혼한 지 정확히 10년 됐다. 처음 만났을 때 민재는 공대생이었고 서윤이는 같은 과 후배였다. 민재가 먼저 고백했고 서윤이가 웃으면서 받아줬다. 결혼식 날 서윤이는 하얀 드레스 입고 울면서 평생 오빠만 사랑할게요 라고 했다. 그 말 민재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신혼 때는 둘이 같이 출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산책하고 주말엔 영화 보고 그랬다. 아이는 아직 안 낳았지만 서로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재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차도 바꾸고 서윤이한테는 늘 고생 많았어.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였다. 서윤이가 교회 청년부 활동을 갑자기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게 원래도 교회는 다녔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화요일 저녁 성경 공부, 목요일 찬양 연습, 금요일 봉사활동, 토요일엔 아예 종일 수련회 준비라며 집을 비웠다. 처음엔 민재도 잘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면서 응원했다. 심지어 서윤이가 늦게 들어올 때면 데리러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윤이가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선크림에 립밤 정도만 바르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아이섀도우에 아이라인에 블러셔까지 다 했다. 옷도 달라졌다. 예전엔 민재가 사준 커플 티셔츠나 편한 원피스만 입었는데 갑자기 타이트한 블라우스에 스커트 차림으로 나갔다. 심지어 속옷도 바뀌었다. 민재가 빨래 넣을 때 보니 레이스 팬티가 새로 생겼다. 언제 샀어? 물어보니 친구랑 쇼핑 갔을 때 하면서 얼버무렸다. 그러던 토요일 아침이었다. 민재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 가방 챙기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거실 쪽을 봤는데 서윤이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를 고데기로 말고 있었고 화장은 이미 다 끝난 상태였다. 입술은 붉게 물들어 있고 속눈썹은 길게 올라가 있었다. 옷장은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 비싼 검은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민재 생일 때 사준 거, 한 번도 안 입던 그거. 민재가 다가가서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서윤이가 거울 보면서 대답했다. 아, 오늘 청년부 워크숍이라서. 현우 오빠가 새로 오셨잖아요. 그분 향에 엄청 민감하시대요. 냄새 싫어하시니까 신경 좀 썼어요. 그러면서 서윤이가 향수병을 집어들더니 목덜미랑 손목에 뿌렸다. 진한 장미향이 방 안 가득 퍼졌다. 민재는 그 냄새에 코가 찡했다. 10년 동안 서윤이가 썼던 향수는 가벼운 플라워 향이거나 무향이었는데 이건 완전히 달랐다. 너무 강렬하고 섹시했다. 민재가 웃으면서 말했다. 현우 오빠, 갑자기 언제부터 그렇게 부르는 거야? 서윤이가 살짝 웃더니 아, 그냥 교회에서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오빠가 젊으시잖아요. 30대 중반이시래요. 민재는 그때 그냥 웃어 넘겼다. 그런데 속으로는 찜찜했다. 서윤이가 현우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한 게 언젠가부터였다. 현우 오빠가 성경 해석 진짜 잘해요. 현우 오빠가 기도 인도하실 때 눈물 나요. 현우 오빠가 봉사활동 아이디어 내주셨어요. 이러면서 그 후로도 계속됐다. 서윤이는 매일 저녁 늦게 들어왔다. 11시, 12시도 넘겨서 들어올 때가 많았다. 들어오면 바로 샤워하고 자버렸다. 민재가 안아보려고 하면 피곤해 죽겠어 하면서 등을 돌렸다. 예전엔 민재가 출장 갔을 때 보고 싶어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민재가 먼저 연락해도 모임 중이야 하고 짧게 답장만 왔다.
민재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가 늦게 들어와서 같이 밥 먹자고 했더니 이미 교회에서 먹었어 했다. 냉장고에 민재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손도 안 대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혼자 숟가락 들고 앉아서 밥만 먹었다. 가슴이 허전했다. 그러던 토요일 오후였다. 민재가 회사에서 자료 들고 내려오다 계단에서 굴러서 발목을 삐끗했다. 병원 가보니 인대가 조금 늘어났다고 일주일 정도 쉬라고 했다.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보니 식탁 위에 서윤이 가방이 열려 있고 휴대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카톡 알림이 떠 있었다. 현우 오빠. 서윤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우리 집으로 올래? 아니면 내가 갈까? 민재 형 출장 갔다며? 그 아래 서윤이 답장. 네 오빠, 민재 오빠, 이번 주 내내 부산 출장이에요. 오빠가 와주시면 안 돼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민재는 그 순간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소파에 주저앉았다. 출장? 이번 주 출장이 어디 있어? 민재는 발목 삐끗해서 회사에 연차냈다. 서윤이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아니면 일부러 거짓말한 거다. 현우를 집으로 부르기 위해서.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카톡 대화방을 더 올려봤다. 지난 몇 달치가 다 있었다. 오빠 목소리 들으면 가슴이 떨려요. 서윤아, 나도 너만 보면 미치겠어. 오늘 모임 끝나고 어디서 만날까? 민재 오빠한테는 늦는다고 할게요. 사랑해, 서윤아. 사진 첨부, 셀카. 나도 사랑해 오빠. 사진도 있었다. 현우라는 놈이 서윤이를 뒤에서 안고 있는 사진. 교회 뒤편 어두운 곳에서 찍은 거. 서윤이가 현우 목에 팔 걸고 웃고 있었다. 민재는 그 사진을 보고 토할 것 같았다. 휴대폰을 식탁에 던지듯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물만 마셨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다. 눈물이 나려고 해서 손으로 눈을 비볐다. 그날 저녁 서윤이가 들어왔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일부러 다리 아프다고 앓는 소리했다. 서윤이가 걱정돼서 다가왔다. 오빠 괜찮아? 발목 많이 아파? 민재가 대답했다. 응, 그냥 좀. 서윤이가 민재 다리에 파스 붙여주면서 말했다. 내일 교회 같이 갈까? 현우 오빠가 기도해 주시면 금방 나을 텐데. 민재는 그 말 듣고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현우 오빠가 기도? 그 새끼가 내 안에 안고 사진 찍은 그 손으로? 민재는 서윤이 손을 뿌리쳤다. 됐어. 혼자 알아서 할게. 서윤이가 놀라서 봤다. 왜 그래 오빠? 민재는 고개 돌리고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 그날 밤 민재는 잠을 못 잤다. 서윤이는 곤히 자고 있었지만 민재는 천장만 바라봤다. 머릿속에 그 카톡, 그 사진, 그 장미 향수 냄새가 계속 맴돌았다. 10년 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아내가, 내 서윤이가 교회에서 가장 착한 사람으로 소문난 그 여자가 저렇게 뒤에서. 민재는 이불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가슴이 더 아팠다. 훨씬 더 아팠다. 그날 밤 이후로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타 마시고 서윤이랑 눈 마주치면 그냥 웃어주고 회사 갈 때는 조심해서 다녀와 하는 말에 응, 너도 하고 대답했다. 겉으로는 멀쩡했다. 발목 통증 때문에 절뚝거리면서도 출근하고
퇴근하면 서윤이가 차려준 저녁 먹고 TV 앞에 같이 앉아서 드라마 봤다. 서윤이가 민재 무릎에 머리 기대면 손도 쓰다듬어줬다. 그런데 속으로는 몇 초마다 칼로 베이는 기분이었다. 그 하트, 그 사진, 그 장미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재는 결심했다.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만약 지금 따지면 서윤이가 오빠 왜 그래? 착각이야. 하면서 울고 교회 사람들 불러서 민재를 미친놈 만들면 끝장이다.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한 거. 그래서 인터넷 뒤져서 신림동 쪽에 있는 탐정사무소 찾아갔다. 사무소 아저씨는 50살쯤 된 얼굴에 주름 깊게 팬 남자였다. 민재가 사진 보여주고 상황 설명하니까 고개 끄덕이더니 3일만 기다려보세요 했다. 정말 3일 만에 사진이 왔다. 카톡으로. 민재는 회사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봤다. 사진 속 서윤이는 민재가 작년에 사준 그 베이지 코트 입고 있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현관 앞. 현우라는 놈이 서윤이 허리 감싸 안고 입을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서윤이는 고개 숙이고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민재 생일 때 봤던 웃음이랑 똑같았다. 민재는 휴대폰 쥔 손이 덜덜 떨려서 변기에 앉아 한참을 못 일어났다. 집에 오니까 서윤이가 김치찌개 끓이고 있었다. 냄새가 진동을 했다. 예전엔 그 냄새만 맡아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역겹기만 했다. 오빠, 오늘 좀 일찍 왔어? 찌개 많이 끓였어. 배고프지? 서윤이가 앞치마 두르고 웃었다. 민재는 억지로 웃어주면서 말했다. 응, 고마워. 맛있겠다. 밥 먹으면서 서윤이가 갑자기 말했다. 오빠, 올해 연말에 제주도 안 갈래? 우리 둘이만. 예전처럼. 민재는 숟가락 내려놓고 서윤이 봤다. 서윤이 눈이 반짝였다. 연기를 하는 거다. 민재는 알았다. 저 눈빛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그래도 대답했다. 좋지. 가자. 서윤이가 손뼉 치면서 좋아했다. 민재는 그 손을 잡아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네가 나랑 제주도 가는 동안에도 그 새끼랑 만나겠지. 그 뒤로도 사진은 계속 왔다.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사진,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심지어 교회 주차장 뒤편에서 현우가 서윤이 차에 태워주는 사진까지. 민재는 밤마다 그 사진들 보면서 술 마셨다. 소주 반병 비우고 토하고 또 비우고. 그런데도 취하지 않았다. 분노가 술을 다 태워버렸다. 그러다 결정적인 게 나왔다. 탐정 아저씨가 민재 차에 초소형 녹음기를 달아줬다. 서윤이가 민재 차를 곧잘 타고 다녔으니까. 그날 저녁 서윤이가 교회 모임 끝나고 민재 차를 타고 집에 왔다. 민재는 회사에 차를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택시 타고 왔다. 집에 와서 바로 녹음기를 뺐다. 집에 와서 들어봤다. 차 안대화였다. 서윤이 목소리부터 나왔다. 오빠, 요즘 민재 오빠가 좀 이상해. 나를 보는 눈빛이 무섭다고 해야 하나. 현우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왜?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집에 있을 때도 말수가 적어지고 나한테 손도 잘 안 대. 현우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민재 귀에 칼처럼 꽂혔다. 걱정 마. 민재 형이 뭘 알겠어. 그냥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겠지. 우리가 좀 더 조심하면 돼. 서윤이가 한숨 쉬었다. 나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해야 해? 그냥 이혼하고 오빠랑 당당하게 살고 싶어.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나도 이혼 준비 중이야.
아내한테 말할 거야. 그 다음에 너랑 바로 재혼하자.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서윤이가 울먹였다. 정말? 약속이야? 당연하지. 사랑해, 서윤아. 그 다음엔 키스하는 소리가 들렸다. 쪽쪽거리는 소리. 민재는 그 소리 듣고 녹음기를 바닥에 던졌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잡았다. 그날 밤 서윤이가 샤워 끝내고 나와서 민재 옆에 누웠다. 민재 등에 손을 얹으면서 속삭였다. 오빠, 오늘 좀 안아줘. 민재는 고개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피곤해. 자자. 서윤이가 실망한 듯 한숨 쉬더니 등을 돌렸다. 민재는 그 등 보면서 생각했다. 너 이제 끝났어. 내가 너희 둘 다 끝장내줄게. 그때부터 민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주 치밀하게. 서윤이가 모르게, 현우가 모르게, 교회 사람들도 모르게. 민재는 웃으면서 서윤이 밥 먹여주고 주말엔 같이 시장도 가고 심지어 교회 예배도 같이 갔다. 현우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민재는 박수도 쳐줬다. 현우 목사님, 설교 진짜 감동이에요. 민재가 악수하면서 말했다. 현우가 웃으면서 손 잡아줬다. 그 손이 서윤이 허리 감쌌던 손이라는 걸 알면서도 민재는 웃었다. 이제 민재 차례였다. 아주 천천히, 아주 확실하게. 민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모든 걸 서둘렀다. 탐정 아저씨가 준 자료를 다 모았다. 사진은 수백 장, 동영상은 교회 주차장에서 찍힌 거부터 오피스텔 CCTV까지. 호텔 결제 내역도 있었다. 현우 카드로 결제된 강남 쪽 러브호텔, 서윤이랑 둘이 들어간 기록이 딱 찍혀 있었다. 민재는 그걸 보며 이를 갈았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강남에 있는 이혼 소송 전문이라는 곳. 변호사는 50대 중반 아저씨였는데 자료 보자마자 눈이 커졌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액 엄청날 겁니다. 불륜 상대도 공동 불법 행위로 같이 소송 걸어요. 재산 분할도 불리하게 나올 거고. 민재는 고개 끄덕였다. 최대한 세게 가주세요. 돈보다 이 새끼들 인생 망하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웃었다. 알겠습니다. 교회 쪽도 엮어보죠. 종교단체 이미지 때문에 더 민감할 테니까. 소송 준비하면서 민재는 먼저 현우부터 쳤다. 현우는 교회 청년부 장로급으로 대우받으면서 밖에서는 음악학원 원장이었다.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곳,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고 상담도 해주는 그 학원. 민재는 익명 계정으로 DC 인사이드 교회 갤러리랑 맘카페, 블라인드에 사진 올렸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몸매랑 옷만 딱 보이게. 제목은 어떤 교회 청년부 리더가 불륜 중입니다. 아이들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사진 속 현우가 서윤이 허리 감싸 안고 키스하는 장면, 오피스텔 들어가는 장면. 댓글들이 바로 달렸다. 와, 이 몸매 누군지 딱 알겠네 12일. 우리 교회 아냐? 저 코트 교회 자매가 입던 거 같은데. 학원 원장 맞네. 내 조카 다니는 데야. 신고해야겠다. 이틀 만에 교회 카톡방이 난리 났다. 장로님들이 긴급 회의 소집하고 현우를 불렀다. 현우는 부인하고 교회 나와서 울면서 부정했다. 오해입니다. 그건 그냥 상담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진이 더 올라오니까 끝장이었다. 교회 게시판에 공지 올라왔다. 청년부 현우 형제, 일신상의 이유로 모든 직무 정지. 학원도 부모들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우리 애 상담한 사람인데 불륜이라니요? 학원생 반이 빠져나갔다. 현우는 학원 문 닫을 위기였다. 서윤이는 아직 몰랐다.
집에서 여전히 김치찌개 끓이고 민재한테 오빠 오늘 회사 어땠어? 물어보고 그랬다. 민재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편함에 특송 우편이 왔다. 법원에서 온 소장. 민재가 일부러 특송으로 보냈다. 서윤이가 퇴근하고 와서 우편함 열어보더니 봉투 들고 들어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 오빠 이거 뭐야? 민재는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었다. 고개 돌려 서윤이 봤다. 먹인 소장이지. 서윤이가 봉투 뜯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종이를 떨어뜨리고 민재 앞에 무릎 꿇었다. 오빠, 진짜로? 진짜 나를, 우리를 고소한 거야? 민재가 리모컨 내려놓고 일어났다. 그래, 너랑 그 새끼 둘 다 위자료 청구했어. 3억씩. 그리고 재산 분할도 없어. 네가 가져갈 거 하나 없다고 봐. 서윤이가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그 사람한테 홀린 거야. 그냥 잠깐 정신없었어. 제발, 제발 취하해줘. 교회에서도 알면 나 어떻게 살아? 민재가 코웃음 쳤다. 교회? 이미 다 알아. 현우 그 새끼 직무 정지됐어. 학원도 망했다. 너도 곧 소문 날 거야. 서윤이가 민재 바지 잡았다. 오빠,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애기 낳자. 제주도 가자고 했잖아. 다시 시작하자. 민재가 서윤이 손 뿌리쳤다. 애기? 너 그 새끼랑 이미 계획 세웠잖아. 나 버리고 재혼한다고. 그루인 다 들었어. 호텔 결제 내역도 다 있어. 내 카드로 결제한 것도 있고. 서윤이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발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교회 자매들 나 어떻게 봐? 엄마 아빠한테도 오빠 제발. 민재가 민재 다리 끌어안았다. 민재가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 이제야 창피한가 봐? 나랑 10년 산 남편 속이고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 그 새끼랑 호텔 간 게 창피하지 않았어? 너 그 새끼한테 사랑해 오빠 하면서 내 등에 칼 꽂은 게 창피하지 않았냐고. 서윤이가 고개 들었다. 눈이 퉁퉁 부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사람 말 안 들을게. 지금 당장 끊을게. 민재가 휴대폰 꺼내서 동영상 틀었다. 차 안에서 서윤이랑 현우가 키스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이거 교회 장로님들한테도 보냈어. 이미 늦었어. 서윤이가 비명 질렀다. 안 돼. 제발. 오빠 미친 거야? 민재가 서윤이 머리카락 잡아서 들어 올렸다. 서윤이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친 건 너야. 10년 날 가지고 놀고 이제 와서 빌어? 너 인생 끝났어. 그 새끼도 끝났고. 법정에서 봐. 민재가 서윤이를 밀쳤다. 서윤이가 바닥에 넘어졌다.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문 잠갔다. 서윤이가 문 두드리면서 울부짖었다. 오빠, 문 열어. 제발. 나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 올 거야. 다 죽을 거야. 민재는 헤드폰 끼고 음악 틀었다. 서윤이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 계속 들렸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가슴이 후련했다.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집을 나갔다. 교회 가지도 않았다. 현우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우도 이미 망한 몸이었다.
민재는 변호사한테 전화했다. 소송 진행 빨리 해주세요. 합의 안 해요. 끝까지 갈 겁니다. 변호사가 웃었다. 네. 다음 주에 첫 재판 잡혔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민재는 전화 끊고 창밖을 봤다. 비가 오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다. 이제 진짜 끝이었다. 민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우 쪽 변호사가 전화 걸어와서 합의 보자, 위자료 좀 줄이고 조용히 끝내자 했을 때 민재는 바로 끊었다. 법정에서 봅시다 하고. 합의? 꿈도 꾸지 마. 민재는 모든 걸 공개적으로 끝내고 싶었다. 그 새끼들 얼굴 보면서 판사 앞에서 다 까발리고 싶었다. 첫 재판은 증거 제출만 하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재판 날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그 좁은 법정 안. 민재는 정장 입고 앉아 있었다. 변호사 옆에. 문 열리고 서윤이가 들어왔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검은 정장 입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다. 눈이 퉁퉁 부었고 입술은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뒤따라 현우가 들어왔다. 양복 입었는데 넥타이가 비뚤어지고 얼굴이 누래서 죽은 사람 같았다. 현우는 민재 쪽을 힐끗 보자마자 고개 돌렸다. 눈도 못 마주쳤다. 서윤이는 아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판사가 증거 자료를 넘기면서 말했다.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측 증거가 매우 구체적이군요. 불륜 기간이 8개월 이상, 장소도 교회 주차장, 오피스텔, 호텔 여러 곳, 심지어 원고 차량 내부까지.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현우 쪽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현우는 당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가정 내 불화로 인한 일시적인 실수일 뿐입니다.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민재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다. 일시적 실수요? 8개월 동안 호텔 12번, 오피스텔 20번 넘게 드나든 게 일시적입니까? 제 차 안에서 키스하고 재혼 얘기 나누던 게 실수입니까? 저는 이 일로 우울증 약 먹고 다니고 있어요. 정신과 상담 받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합의 안 합니다. 제대로 된 벌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민재를 봤다. 고개 끄덕였다. 서윤이는 울기 시작했다. 흐느끼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현우는 고개 푹 숙이고 있었다. 판결 날이 왔다. 판사가 말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피고 이현우는 원고 김민재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 지급하십시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서윤이가 민재 팔을 붙잡았다. 오빠, 제발, 끝났잖아. 이제 그만해. 민재가 손 뿌리쳤다. 끝난 거 너희 인생이지.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현우는 그날로 계좌가 다 얼어붙었다. 위자료 때문에 압류 들어갔다. 음악학원은 부모들이 다 빼가서 문 닫았다. 교회에서도 완전히 쫓겨났다. 장로님이 직접 전화해서 너 여기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했다고 들었다. 현우 아내도 이혼 소송 걸었다. 애둘 데리고 집 나갔다. 현우는 결국 원룸으로 이사 갔다. 싸구려 원룸, 그마저도 월세 밀려서 쫓겨날 판이었다. 서윤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친정에 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전화가 왔다. 새벽 2시. 서윤이 목소리가 술 취해 흐느적거렸다. 오빠, 나 봤어? 나 이제 다 망했어. 교회에서도 손가락질하고
친구들도 다 연 끊었어. 나 진짜 미안해. 오빠가 너무 무심했어. 나한테 관심 없고 일만 하고. 나 그냥 누가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민재는 전화기만 쥐고 있었다. 한마디도 안 했다. 서윤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다. 현우 오빠는 나한테 꽃도 사주고 칭찬도 해주고 오빠는 10년 동안 나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잖아. 민재가 웃었다. 속으로. 생일? 작년에 서윤이 생일 때 민재가 500만 원짜리 가방 사줬는데 서윤이가 너무 비싸하면서도 웃던 그 가방. 이제 와서 무심하다고? 민재가 말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이제 너 인생 알아서 살아. 전화 끊었다. 그 다음날 민재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 서윤이 쪽에서 합의 이혼해달라고 빌었지만 민재는 소송 끝난 뒤에야 도장 찍어줬다. 재산은 거의 다 민재가 가져갔다. 집도 예금도. 이혼한 지 한 달쯤 됐을까? 어느 날 저녁 집 현관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 없음. 민재는 봉투 들고 들어와서 열어봤다. USB 하나랑 종이 한 장. 이건 형이 알아야 할 진짜야. 글씨가 떨려서 썼다. 민재는 노트북에 USB 꽂았다. 파일 하나 있었다. 카페에서 녹음한 거. 서윤이 목소리였다. 현우 오빠, 민재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너무 지루해. 매일 똑같아.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 여자인지도 모르겠더라. 오빠처럼 나를 안아주고 속삭여주는 사람 없었어. 현우 목소리.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온 거지. 서윤이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민재 귀에 꽂혔다. 맞아. 그리고 솔직히 민재 오빠 너무 착해서 이용하기 쉬워. 내가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하고 돈도 다 내주고 그런 거. 그게 좋았어. 이제는 오빠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민재는 그 녹음 듣고 아무 감정도 안 났다. 그냥 차가워졌다. 가슴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이제 진짜 끝이었다. 서윤이가 한 그 말들이 10년을 한순간에 제로 만들었다. 민재는 USB를 뽑아서 서랍에 넣었다. 창밖을 봤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재는 소주 한 병 따서 벌컥벌컥 마셨다. 취하지 않았다. 이제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다. 이혼 후 서윤이는 완전히 사라졌다. 소식 들리길 현우랑도 헤어지고 혼자 원룸 살고 있다고 했다. 교회도 안 나가고 회사도 그만뒀다. 친구들도 다 떠났다. 현우는 빚더미 앉아서 택배 상하차 한다고 들었다. 민재는 집을 팔아서 강남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새 차도 샀다. 주말엔 산에 올랐다. 정신과는 아직 다니고 있었지만 약은 줄였다. 이제 웃을 수 있게 됐다. 진짜로 웃을 수 있게. 어느 날 옛 교회 동생이 카톡 보냈다. 형, 이제 좀 어때요? 민재가 답장했다. 잘 지내. 진짜 잘 지내. 그리고 핸드폰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해가 뜨고 있었다. 민재는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면서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자유다. 민재는 그 집을 팔았다. 10년 동안 살던 그 아파트, 서윤이랑 같이 고르고 인테리어하고 애정 담아 살았던 그 집. 이제는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바로 팔렸다. 돈은 다 민재 통장에 들어왔다. 민재는 강남 쪽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20평 정도 되는 원룸 스타일.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드는 곳. 짐은 거의 없었다. 옷 몇 벌이랑 책 몇 권, 그리고 노트북 하나.
서윤이 물건은 다 버렸다. 향수병도, 그 비싼 원피스도, 심지어 결혼 앨범까지 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이사 온 첫날 밤, 민재는 베란다에 앉아서 맥주 마셨다. 아래로 차들이 지나가고 불빛이 반짝였다. 이제 혼자였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 그런데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 가고 퇴근하면 헬스장 갔다. 작년에 삐끗했던 발목 때문에 조깅은 못했지만 웨이트는 죽도록 했다. 어깨가 넓어지고 팔뚝에 근육이 붙었다. 거울 보면서 웃었다. 40대 초반인데 몸이 30대 같았다. 주말엔 산에 올랐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올랐다. 정상에서 도시 내려다보면서 숨을 크게 쉬었다. 바람이 차가워서 코끝이 시려웠지만 속이 뻥 뚫렸다. 예전엔 서윤이랑 같이 가자고 해도 피곤해하면서 안 갔는데 이제는 혼자 가는 게 좋았다. 내려오면서 사진도 찍었다. 그냥 핸드폰으로 나뭇잎, 바위, 하늘. 아무도 안 보는데도 올렸다. 인스타에 캡션은 안 달았다. 그냥 사진만. 회사에서도 달라졌다. 승진했다. 과장됐다. 상사가 민재 씨 요즘 눈빛이 다르다 했다. 민재는 웃으면서 이혼해서요 했다. 다들 놀라서 입 다물지 못했다. 민재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 숨길 게 없었다. 그 사이에 서윤이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교회 동생들이나 옛 친구들 통해. 서윤이는 회사 그만뒀다. 불륜 소문이 다 퍼져서 출근 못하겠다고 했다. 집도 팔린 뒤에 친정으로 갔다. 엄마 아빠가 받아줬지만 얼굴 볼 때마다 한숨만 쉬었다고. 트럼감이 왔다.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밤에 잠 못 이루고 울고 그랬다. 현우는? 그 새끼는 더 처참했다. 위자료 때문에 빚더미 앉아서 학원 완전히 망했다. 아내한테도 버림받고 애들 면회도 못한다고. 결국 고향 내려가서 부모님 집으로 갔다. 그런데 부모님도 너 때문에 집안 망신하면서 쫓아냈다고. 막노동판 뛰면서 원룸 살았다. 택배 상하차 한다고 들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민재는 그 소식 들을 때마다 아무 감정 없었다. 복수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그냥 인과응보다. 민재는 더 이상 그 애들 생각 안 했다. 그러던 여름이었다. 민재는 혼자 제주도 갔다.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렌터카 끌고 동쪽으로 갔다. 성산 일출봉 올라가고 우도 가고 협재 해변 누워있고. 어느 날 오름 하나 올라가는데 여자 하나가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있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머리 짧고 선글라스 낀 여자. 민재가 옆에서 바람 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다가왔다. 저기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어요? 혼자라서 셀카가 영. 민재가 웃으면서 카메라 받아들었다. 네. 어떻게 찍어요? 여자가 포즈 취했다. 바다 쪽으로. 민재가 셔터 눌렀다. 잘 나왔네요. 여자가 사진 확인하더니 웃었다. 고마워요. 나 혼자 여행 중인데 사진 찍어줄 사람 없어서 힘들었어요. 민재도 웃었다. 저도 혼자예요. 그렇게 얘기 시작됐다. 이름은 지은이라고 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제주도 와서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민재랑 같이 오름 내려오면서 커피 마셨다. 지은이가 물었다. 혼자 여행 자주 다니세요?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요즘 시작했어요. 작년에 이혼했거든요. 지은이가 눈 조금 커졌다. 그런데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아, 힘드셨겠어요. 민재가 고개 끄덕였다. 그러다 갑자기 다 말해버렸다. 서윤이 얘기, 현우 얘기, 교회 얘기, 소송 얘기. 다. 지은이는 그냥 들어줬다. 한마디도 안 끊고. 다 듣고 나서 지은이가 말했다. 와, 진짜 강하시네요. 나 같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키다니. 정말 멋져요. 민재는 그 말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누가 민재를 강하다고 한 적이 없었다. 서윤이는 항상 오빠 너무 착해 했지. 착한 게 죄는 아니었는데 그 착함 때문에 이용당했다. 그런데 지은이는 강하다고 했다. 그 말이 민재 마음에 박혔다. 그날 이후로 둘이 연락했다. 지은이가 서울 올라오면 만나서 사진 찍으러 다녔다. 처음엔 민재가 카메라 들고 어색하게 따라다녔다. 지은이가 가르쳐줬다. 조리개, 셔터 속도, 구성. 민재는 빨리 배웠다. 주말마다 남산, 한강, 북촌. 가을 되면 설악산 단풍 찍으러 갔다. 지은이가 민재 사진 찍어줬다. 민재도 지은이 찍어줬다. 어느 날 한강에서 지은이가 말했다. 민재 씨 사진 잘 찍네요. 감성 있어요. 민재가 웃었다. 지은이 덕분이죠. 지은이가 민재 손잡았다. 따뜻했다. 민재는 이제 웃을 때 진짜 웃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도 웃었다. 정신과도 끊었다. 약도 안 먹었다. 밤에 잠도 잘 잤다. 꿈도 안 꿨다. 어느 겨울날 민재는 혼자 집 베란다에 앉아서 사진 앨범 봤다. 지은이랑 찍은 사진들. 설악산에서 단풍 아래서 웃는 사진. 제주도 바다 앞에서 손잡은 사진. 민재는 그 사진 보면서 생각했다.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다. 서윤이 배신이 없었다면 민재는 여전히 그 착한 남자, 이용당하기 쉬운 남자로 살았을 거다. 이제 다르다. 민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 경계를 세우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떠날 줄 알게 됐다. 지은이가 민재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다. 민재 씨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나 진짜 좋아해요. 민재도 대답했다. 나도요. 그리고 입 맞췄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키스하면서 눈물 안 났다. 그냥 행복했다. 민재는 이제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그 모든 아픔이 민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민재 인생은 민재 거였다.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민재 자신을 위해 사는 거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면 민재는 커피 타 마시고 카메라 챙겨서 나갔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다. 진짜로